들리시죠? 넘어갈게요. 네. 와, 첫 번째 끝났다. 네. 자, 이제 X랑 O를 번갈아 배치해야 하며 승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끌어올리기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스테이트 끌어올리기. 아, 자, 현재 각 스퀘어 컴포넌트는 게임 상태의 일부를 유지합니다. 승자를 확인하려면 보드가 9개 컴포넌트 각각의 스테이트를 어떻게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알죠? 지금 보드라고 하는 이 앱에 있는 애는 여기서 보면 보드가 스퀘어 9개보다 상위 요소죠. 부모 요소죠. 근데 부모가 자식 요소들의 상태를 다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없다. 리액트에서.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보드가 각각의 스퀘어의 상태를 먼저 알고 있고 그 각각에 해당하는 상태를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스퀘어에 있던 상태를 스퀘어에 두지 말고 보드로 올릴 수밖에 없다.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목이 그냥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자식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두 자식 컴포넌트가 서로 통신하도록 하려면 부모에서 뭐지? 자막을 사용하도록 설정? 네. 전 뭔지 몰라요. 그다음에 부모 컴포넌트는 풀업을 통해서 스테이트로 다시 해당 스테이트를 자식한테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한테만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스퀘어에 있던 상태를 그대로 끌고 가면 이렇게 그냥 끌고 가고 얘네들을 그냥 여기다가 다 전달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전달하고 나면 밸류와 셋밸류를 가지고 그대로 호출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될 거란 말이죠. 뭐야? 퓨즈 스테이트. 아, 이게 바로바로 안 되는 게 참 안타깝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됐나요? 이렇게 했더니 추측.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어딜 클릭하든지? 맞습니다. 네. 한번 클릭하면 전부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거죠. 상태를 그냥 끌어올린다라는 게 밑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게 아니고 각각의 상태를 다 갖고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배열로 그래서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는. 9개의 배열을 각각의 이 스퀘어 하나하나마다가 각각의 그 요소에 해당하는 값을 가질 수 있게끔 밸류라는 이름 대신에 스퀘어즈라는 걸로 주고 스퀘어즈를 해서 그리고 이때는 배열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어레이 9개를 만들어서 너를 채워 넣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밸류가 defined. 이제는 밸류가 아니라 아이씨. 이젠 밸류가 아니라 스퀘어즈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가 되겠죠. 0, 1, 2, 3, 4, 5, 7, 8 이러면 되나?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바꿔야 돼? 자, 요건 일단 무시합시다. 좀 이따 봅시다. 이렇게만 놓고 요건 없애. 일단 이렇게 놓고 하라는 대로 따라가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컴포넌트를 다시 가보면 보드에 배열이 9개가 생겼어요. 스테이트에.
여기의 값을 제가 임의로 바꾸면 그 값이 인덱스 2에 해당하는 애 0, 1, 2죠. 여기 값이 바뀌었죠. 제가 x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상태들을 한데 뭉뚱그려서 전체의 상태를 보드가 다 들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각각에 해당하는 상태 딱 요 9개 중에서 너는 0번째에 해당하는 상태만 가져라 라고 0번째 거 내려준 거고 1번째 거 내려준 거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게 될 거다 라고 하고 있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onClick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onClick은 아직 안 넘겨주고 있고, 자, 스퀘어가 클릭했을 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핸들 클릭해서 요거를 밸류랑 여기다 이거 뭐 그대로 다시 셋 밸류 다시 살려놓고 어떻게 하려는 건지 봅시다. 온 스퀘어 클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면 저도 이름 똑같이 갑시다. 온 스퀘어 클릭 이거 놓고 온 스퀘어 클릭을 어떻게 줄 거냐? 여기서 함수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핸들 클릭을 이렇게 만들 건데, 그리고 요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다 전달하겠다. 핸들 클릭을 넘겨주겠다. 얘기죠. 글자가 너무 크니까 이게 넘치네. 그래서 이 핸들 클릭을 정의를 하면 되죠. 자, 넥스트 스퀘어즈를 슬라이스를 한다. 이거 무슨 의미죠? 스퀘어즈 왜 슬라이스 하지? 얘는 왜 하는 걸까요? 슬라이스에 라는 배열 메소드를 사용하여 스퀘어 배열의 4번을 생성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근거로 이런 4번을 생성을 왜 이런 걸로 하나요? 슬라이스가 뭐죠? 자바스크립트 메소드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라이스가 뭔지. 자, 뭐 한 5까지 만들었어요. 슬라이스 0,1 하면은, 자, 값은 1이 나왔고요. 0번째부터 하나를 잘라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거 0부터 하나를 잘랐더니 1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걸 보니까 원래 그대로죠. 다시 슬라이스 0,4 하면은 0부터 첫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인덱스 4번의 앞에까지 잘랐거든요. 인덱스 4의 앞에까지. 그래서 0, 1, 2, 3, 4. 0, 1, 2, 3까지 자르고 4 앞에까지가 나와서 1, 2, 3, 4가 나왔죠. 기존 어레이는 그대로 있고요. 근데 슬라이스를 아무것도 없이 하면 아무것도 자르지 말고 새로운 배열을 반환해줘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사실 그 의미에 맞지 않는 요상한 동작이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원래는 잘라내는 게 맞는데, 잘라서 새로운 거 만드는 게 맞는데, 요소가 없으니까 그냥 새 배열이 온 거예요. 네, 있어요. 스프레드 문법은, 슬라이스는, ES3에서 나온 거, 3인가 ES5인가, ES3일 것 같아요. 3.1에 있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있던 메소드라서, 얘는 이터러블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아요. 근데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데 어떤 방식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스프레드 문법은
이터레이터를 실행해서 심벌점 이터레이터란 걸 실행해서 뭐 이거는 지금 그 리액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어레이 이터레이터라는 게 나오잖아요. 요거에 의해서 순서가 그냥 하나씩 딱 꺼내는 공통 표준화된 방식을 쓰게 됐어요. 요 펼치기는. 그래서 요 방식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애초에 목적에 맞지 않는 동작인데 이걸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좀 거슬려요. 그래서 스프레드로 해볼게요.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이게 대체 여기서 왜 슬라이스를 하나 싶은 의구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퀘어즈의 0번째 것을 x로 바꿔보자. 그리고 set squares로 next squares를 할당을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체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한번 볼게요. 비워놨고 어딘가를 클릭을 하면 set squares가 돼야 되는데 안 도네. 핸들 클릭을 넘겨줬고 on square 클릭이란 거를 저장을 안 했구나. 자, 됐죠. 클릭은 뜨는데 자꾸 0번째만 X가 쳐지고 있죠. 일단 요거 내용을 한번 볼까? 요 함수의 내용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됐나? 아까 슬라이스도 했지만 지금 이 점점점으로 펼치기로 한 것도 우리가 얻으려는 결과가 뭐죠? 새로운 배열이죠. 그죠? 기존에 있던 스퀘어즈를 그대로 놔두고 얘는 버림 처리하고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새로운 배열로 얘를 갈아치우겠다는 뜻이에요. 요걸 만들었다는 이유가. 그러고 나서 0번째의 값만 바꿔준 거죠. 그 상태에서 새로운 배열로 set state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냥 스퀘어즈? 이러면 안 될까? 기존 상태에 있던 거에서 0번째 값을 바꾸고 다시 세팅을 하면 왜 안 되지? 왜 굳이 이런 번거로운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동작이 안 되네요. 이 문법상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동작이 안 돼요. 왜지? 자,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했는데 값이 안 바뀌어. 제가 이렇게 바꾸면 요건 반영이 되는데? 자, 되는데? 클릭한 거는 전혀 미동을 안 합니다. 네, 혜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불변성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불변성이 뭐죠? 아, 지금 자바스크립트 강의가 돼가는 느낌인데. 네, 불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맞고요. 이 리액트가 변경을 감지하는 방법은 그냥 요 변수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대상이 들어와야 그걸 다른 걸로 인식을 해요. 근데 배열이나 객체 같은 경우 참조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참조형 데이터 안에 있는 프로퍼티, 내부 프로퍼티가 변경되어도 참조형 데이터라고 하는 틀 자체는 그대로니까 변경되었다고 인지하지 못해요. 네,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관건은 이겁니다. 그러면 변경을 인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새로 만든다. 이게 불변성에서 나오는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냥 무조건 새로 만들면 고민할 게 없어. 다 새로 만들고 나면, 새로 만든 거에서 다시 바꾸고 나면, 그러면 이제 문제없이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뉴 스퀘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되죠. 근데 뭐 이해가 안 됐어도 요거는 나중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요거는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나중에 따로 또 질문을 주셔도 되고, 요거 제가 들었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하시면 나중에 더 친절하게 따로 한번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X를 추가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태가 0번째만 추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내가 클릭한 위치에 해당하는 애가 와야지 좋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덱스 값을 받아서 그 인덱스에 대해 해당하는 애를 X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 얘기죠. 인수 i를 받아서 해보자. 그러면 여기다가 0이니까 여기도 0 넣어주고, 여기도 1 넣어주고, 2 넣어주고 이러면 되나? 아휴, 숫자를 다 치려니까 참 이거 고통스럽네요. 이러면 되나? 바로 에러가 뜨죠. Too many re-renders. React limits the number of render. 리렌더가 재렌더가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리밋을 넘겼어요 라고 무한 루프에 빠져버렸습니다. 여기. 이게 왜 그러냐?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함수를 어떤 실행 함수를 넘겨줄 때, 그 콜백 함수를 넘겨줄 때 여기가 그냥 이름만 들어와야 됐다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들어와야지 여기 실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봤었잖아요. 이 실행한 걸로 했더니 얼럿이 2번씩 뜨고 막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고도 동작하게 하려면 내부에서 다시 함수를 반환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함수를 반환하지 않고 그냥 동작만 되고 있으면 이 함수가 아닌데, 처음부터 일단 실행해 놓고 보는데 얘는 함수가 아니야.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자체가 렌더링을 하게 되는 영향이 돼서 함수를 실행을 지금 9번을, 뭐야, 그 새로 고침하자마자 이 컴포넌트가 로딩 되자마자 렌더를 하려고 할 때 함수가 9번이 실행이 돼버린 거죠. 연달아서 짜자자자. 근데 이걸로 만들면 각각이 다른 함수를 들고 있게 되고, 이 함수는 최소한 실행은 안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i 값을 들고 와서. 요것만으로 이제 될 거예요, 아마. 네, 요거 새로 고쳐보면. 됐죠? 지금 문제 없죠?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오, 됐다. 됐다, 됐다. 많은 게 돼버렸네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 저는 클로저로 설명을 드렸지만, 책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책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다시 이걸로 돌리고요. 여기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함수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실상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지금 새로운 함수를 매번 새로 만들어서 지금 익명의 화살표 함수를 만들어 준 것과, 여기 한 번에 만든 걸 가지고 여기선 실행해 준 것과, 자, 여기 다 돌려보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핸들 클릭 0을 실행한 결과는 요 함수죠. 근데 클로저에 의해서 i 값을 들고 있으니까 여기선 0이 저장된 함수가 된 거죠.
그러면 현재 클릭 1을 실행한 결과는 i가 1인 상태로 요 함수가 여기에 담기게 돼요. 그런 방식인 거고, 클로저를 썼을 때는. 이 방식은 요 함수를 함수로 감싸서 마지막에 이제 이 함수가 실행이 됐을 때 다시 이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그때 값을 0을 넘겨주는 거죠. 뭐가 더 좋다 나쁘다 하긴 애매하고요. 좀 간결하게 보이는 거는 클로저 쪽인데, 대신에 클로저라는 거는 어쨌든 이 값들을 메모리상에 저장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함수 9개가 만들어진 채로 여기서 호출이 될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거 임명함수를 안 만드냐 하면 안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성능상에도 차이는 없고. 그래서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아직 당장은 그 이게 좀 덜 헷갈리실 거예요. 아마 클로저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방식이 더 나을 거라고 봐서, 아마 책에서도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똑같이 잘 될 거예요, 얘도. 그죠? 아,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X를 설치하는 것까지 됐고, 삼각형이 아닌 보드 컴포넌트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음, 여기 정리를 할 건 넘어가고, 불변성이 왜 중요할까요? 불변성 얘기 아까 나왔었죠. 불변성 얘기 했었으니까 넘어가고, 음, 자, 불변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메모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메모에 대한 것도 저희가 나중에 메모 API 볼 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뭐 이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넘어갈게요. 자, 순서를 정하는 거를 해봅시다. 순서. 그러면 이제는 그 클릭을 할 때 순서에 따라서 X를 넣을지 O를 넣을지를 정하면 되는 거죠. 그거를 여기다 만든대요. X가 넥스트냐. 일단 true로 주면 다음번은 X가 될 것이다. 얘가 false가 되면 다음번은 X가 아니라 O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X is next일 때는 3학년산자로 X를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O를 준다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if else로 하고 있지만 전 3학년산자로 하면 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set x is 뭐야, next도 바꿔줘야겠죠. 뒤집어줘야겠죠. is next 뒤집어준다. 그걸로 처음엔 x고, 컴포넌트 열어서 보자. 자, 이제 펄스가 다시 새로 고치하면 처음엔 true죠. x가 뜨고 나면 펄스가 되고 여기 x 찍혔죠. 그럼 이제 5가 나올 거예요. 5가 나오면 true로 바뀌고 끝에 5가 찍혔고, 그럼 이제 다시 x 차례. x 펄스 됐고. 자, 근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이미 값이 입력된 곳에도 다시 입력 덮어 씌울 수 있다. 게임을 하는데 너 싫어 이러. 막 막 어뷰징을 막 할 수 있어. 너 거기 뒀어? 막았어? 막아봤자 소용없어. 내가 이겼네. 이렇게. 아무튼 여기까지 됐어요. 많이 왔네. X와 O로 사각형을 표시할 때 먼저 있는지, 이미 X나 O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을 때는 클릭을 못하게 해야겠죠? 그 작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if 현재 내가 찍으려고 하는 위치에 이미 값이 있는지, 처음에 널로 줬기 때문에
널은 펄시한 데이터니까 if문에서는 false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문제가 없고, 값이 있으면 O나 X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true가 돼서 조건을 충족하게 되죠. 이때는 리턴을 하겠다. 얼리 리턴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값이 없을 때는 찍혀. 근데 이제 5 차례인데 다시 찍으면 안 찍히는 거죠. 차례도 안 넘어가고 있어요. 거기는 그냥 무시하고 다음번에 찍을 때 드디어 비로소 5가 찍히고, 이제 X 차례인데 여길 찍으려고 해도 안 찍히고, 내가 전에 찍었던 데도 안 찍히고 다른 데 찍어야만 찍힌다. 이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빈사각형에만 추가할 수 있게 됐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승자 결정하기까지 왔습니다. 승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 어떻게 해야 승자를 결정하죠? 이 접근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클릭을 할 때마다 이제 스퀘어즈에 배열이 담기잖아요. 9개가. 그러면 이거를 지금 윗줄 3개, 중간줄 3개, 마지막 줄 3개를 3개씩 3개씩 쪼개서 1, 4, 7, 뭐 2, 5, 8, 3, 6, 9, 그 중에 해당하는 애가 있는지, 또 아니면 가로줄 하나씩 하나씩 다 똑같은 애가 있는지, 뭐, 뭐 대각선으로도 또 위치 지정해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각각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row is same 뭐 이런 걸 만들고, col is same 뭐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대각선을 뭐라고 하지? 대각선 뭔가요? 영어로 대각선 같은지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네, 크로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 함수를 하나씩 다 실행해 가면서 판단해 본 다음에 다이아고널, 네, 아무튼 그 판단해서 그 중에서 하나라도 떨어지는 게 있으면 그쪽이 승자다라는 걸 판단해 줄 수도 있을 건데, 이거는 복잡도가 많이 높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가 되게 많을 때, 뭐 칸이 20개, 30개 넘어가면 이게 효율적일 수 있을 건데요. 지금은 칸이 9개고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가. 그죠? 따져봐야 될 게 딱 8개 뿐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그냥 경우의 수를 직접 그냥 좀 무식하게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배열로 0, 그 다음에 가로로 있을 때 0, 1, 2, 그 다음에 3, 4, 5, 6, 7, 8 가로 맞죠? 0,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세로로 해당할 때 0, 3, 6, 1, 4, 7, 이렇게 떨어져 볼까? 2, 5, 8. 그 다음에 마지막 2개 남은 거 대각선 0, 4, 8, 2, 4, 6. 자, 요게 뭐가 되나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돼 있나? 맞네. 네. 콘스트 위닝 라인즈라고 만들게요, 저는.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요 값들에 모두 똑같은 값이 들어가 있으면, 5가 모두 같거나 x가 모두 같거나 하면 그쪽이 이기는 거죠. 자, 여기도 똑같은 순서로 갔네. 가로 순서, 그다음에 세로, 대각선 2개. 네. 이렇게 위닝 라인즈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죠. 콘스트 calculate 위너 해놓고 스퀘어즈를 받아서 이 배열을 받은 상태에서 이것이 A다. 됐나요? 그리고 없으면 리턴 너를 변환해라. 승자가 아직 없을 때는. 그럼 이 함수를 어디서 호출할까? 클릭한 데서 모든
여기서 하는군요. 이미 승자가 나왔을 때는 클릭을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끝내주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위치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음, 클릭 못하게 막기 위한 방법인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이것까지는 되겠네. 동작은 되겠네요. 한번 볼게요. 자, 왔다 갔다 해볼게요. 그러면 X에 의해서 여기가 한 줄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다음번 클릭할 때 5 차례인데 5가 여기를 클릭하더라도 요거는 되지만 요거는 값이 없으니까 요건 넘어가지만 요거에 의해서 true가 되겠죠. 그죠? 위너가 반환이 되니까 이제 X가 위너인 상태로 X가 반환이 될 거니까 그때 여기가 true가 되면서 이제 아무 동작을 안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안 가고 여기서 조기 리턴이 되겠습니다. 찍히네. 큰일 났네. 어허. 아, 계속 찍히네? 저 18번째 줄에 네. 랭스가 철자가 아, 감사합니다. 얘 왜 비추를 안 줘줘? 다시. 이제 된다. 여기도 오타가 있군요. 어디야? 20번 줄. 아, 스퀘어가 좀, 오타 내기가 좀 쉬워요. U랑 A랑 맨날 자꾸 섞이는 것 같아. 다시 해볼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X가 이겼으니까 안 돼야 된다. 오류도 안 나고. 아, 됐다. 여기까지 됐네요. 그러면 이제 승자를 표시해 줄 필요가 있겠죠. 승자를 표시하려면, 음, 이번에 여기 코드를 보면 조금 의아하게 하네요. 보드 안에서, 이 보드 안에서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깥에서 승자를 계산을 하고 있네요. calculate winner pairs를 계속 넘겨주면서 계산을 하고 이 위너를 음,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 해야 되나? 스테이터스를 해봅시다. 스테이터스는 위너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없으면 넥스트 플레이어는 x is next일 때는 x고 없을 때는 5가 되게끔 해주고 요 스테이터스를 여기다가 출력을 해보겠다 이 얘기네요. 이렇게 자 처음에 넥스트 플레이어가 x가 나오고 있어요. 클릭하면 오고 x고 번갈아서 되고 있다. 누르는 순간 위너 5가 나있네요. 이거 괜찮으세요 여기? 요 부분? 위너를 스테이트로 만든다. 이 계산하는 결과를 음, 네. 자, 이제 뭐 그 얘기가 나중에도 나오긴 할 것 같은데요. 상태잖아요. 스테이트가 상태라는 거잖아요. 딱 최소한의 상태를 만드는 게 그 앱의 서비스의 어떤 성능 저하를 줄인다거나 그다음에 나중에 복잡도를 낮춘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면 지금 말씀하신 위너라는 거를 상태로 만들면 그 위너는 어떤 거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냐면 스퀘어라고 하는 스테이트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스퀘어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재활용하는 걸로 가능한 녀석을 다시 스테이트로 만들게 되면 얘를 세팅을 할 때
그거에 의해서 얘도 같이 바뀌어야 되니까 얘를 또 세팅해야 될 거예요. 그죠? 셋 스테이트를 두 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값이 반영된 거에 의해서 다시 셋 스테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너랑 셋 위너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셋 스퀘어즈를 한 거에 의해서 상태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다시 셋 위너를 뭐 calculate 위너 new 스퀘어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되긴 될 거예요. 일단 되는데, 일단 해볼까요? 한번 볼까요? 아, 되긴 잘 되고 있죠. 보드를 가보면 펄스고 널이다. 5가 위너가 됐고, 이제는 동작을 안 하죠. 잘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꼭 필요한 상태였냐라고 하면은 애매하죠. 애매한 것 같아요. 어차피 얘는 매번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계산은 상태가 바뀔 때, 스퀘어가 바뀔 때마다 매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함수를 실행하는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이거에 의해서 이 스퀘어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바뀌면 그거의 종속적인 결과를 민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서 오진 않잖아요, 지금. 스퀘어에 의해서 스퀘어의 상태가 값이 변경이 될 때만 위너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네. 얘가 없더라도 그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라기보다 어떤 사용자의 액션이든 뭔가에 의해서든 스퀘어의 값과 스퀘어즈의 값과 위너의 값이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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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그거는 이렇게 가면 되죠. 네, 이렇게 가면 되죠. 이거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건 스테이트가 아니잖아요, 얘도. 얘도 스테이트가 아니고. 계산을 이 JSX 문법 상에 안에서 하느냐, 아니면 함수 내부에서 하느냐, 그 차이일 뿐, 어차피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요 두 개는. 그죠? 얘가 여기로 들어가나, 여기에 있으나, 매번 계산하게 될 거예요, 렌더링을 할 때마다. 이해되셨나요? 네. 가독성도 더 좋아요. 가독성이 어떤 게요? 지금 원래 하시던 방. 지금 요거요? 네, 왜냐면 저는 이런 음. 네, 그거는 이제 그래서 네, 사람마다 어떤 호불호는 나뉠 수 있는 문제인데, 그쵸? 근데 요게 가독성이 나쁘냐 하면 뭐 나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선호할 수도 있는데, 아, 네, 제 생각에도 요거는 요대로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그럼 위너를 볼까? 이건 약간 리팩토링 개념인데, 위너를 없애려고 했더니 한 번 더 계산해야 돼. 여기도 또 있어가지고. 그쵸? 딱 이 상태가 딱 최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아무튼 요거는 뭐 나중에 또 계속 고민하면서 또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하면서 가면 되는 거고요. 넘어갑시다.